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중남부 아메리카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백지도 위치학습 꼭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주제 세 가지가 먼저 첫 번째가 나라별 인종분포,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각 나라별로 풍부한 자원과 수출품 정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남부 아메리카가 경제 수준에 비해 도시화율이 높죠. 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들과 그리고 도시 구조의 특징이라든가, 자 그리고 주요 도시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중남부 아메리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인종 분포입니다. 자 먼저 유럽계 백인은 그들이 원래 살던 온대 기후 지역과 비슷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아르헨티나 백인 비율 굉장히 높고요. 자 두 번째가 우루과이, 이 두 나라는 중위도의 온대 기후에 위치한 나라고, 그리고 브라질도 백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브라질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백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고, 그리고 혼혈 비율도 40% 정도로 두 번째로 높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줄게요. 그래서 유럽계 백인 비율이 높은 세 나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 브라질, 요 세 나라 여러분들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은 백인 비율이 절반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인종은 혼혈이다까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주민은 백인에 의해서 그들의 문명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자 그나마 원주민이 늦게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곳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고산지대에 원주민들이 그나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두 나라가 볼리비아와 페루입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페루가 원주민 비율이 절반 정도 되는 두 나라입니다. 볼리비아 원주민 비율이 62%, 페루가 45%. 이 두 나라가 원주민 비율이 1등인 두 나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프리카계 흑인은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력으로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주를 당했죠. 자 그러고 정말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갔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흑인끼리 결혼해서 흑인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혼혈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흑인이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아요. 자 그런데 그나마 흑인끼리 고립돼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일부 섬나라에서는 흑인 비율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나라 중에 우리는 자메이카 한 나라만 흑인 비율이 높다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메이카 흑인 비율이 91%. 자, 요 나라를 기억합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다 혼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요 6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혼혈이 1등이다. 그리고 혼혈은 중남부 아메리카가 인종 간의 혼혈이 그래도 몇 세대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인종이 지금 혼혈이 된 거예요. 중남부 아메리카 인구에서 1등을 차지하는 인종은 혼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 분포는 대부분 나라가 에스파뇰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포르투갈어 쓰는 나라가 한 나라 있죠. 브라질. 그래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는 에스파뇰어를 쓴다. 자 이렇게 파악해 주세요. 자 인종 분포와 언어 분포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각 나라별로 유명한 자원과 수출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나라 순서대로 하나씩 연결할게요. 먼저 첫 번째, 5번에 칠레입니다. 자 칠레는 남북으로 길쭉한 나라죠, 맞죠? 이 칠레에서 엄청 유명한 자원이 구리죠. 구리. 자 칠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구리 생산과 수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10번 나라 베네수엘라 볼게요. 자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하면 석유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영토가 넓은 브라질은 풍부한 자원도 많죠. 그래서 브라질에 많은 자원들 정리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철광석입니다. 철광석. 자 브라질은 순상지에 나라가 위치하기 때문에 철광석이 많고요. 자 그리고 브라질이 의외로 석유도 좀 납니다. 베네수엘라 근처에 석유가 좀 매장돼 있고요. 자 그리고 브라질 하면 콩, 옥수수 같은 사료용 작물의 생산과 수출이 활발하고, 그리고 브라질이 소사육두수가 전 세계 1위죠. 그래서 소고기 수출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요 세 개 있죠. 콩, 옥수수, 소고기. 요 세 개는 현재 아마존 열대림을 불을 태워가면서 경작지를 늘리고 방목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열대림 파괴 문제, 환경 문제하고 좀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열대 플랜테이션 작물인 커피와 사탕수수 생산 수출도 활발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철강석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멕시코를 볼게요. 자, 멕시코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장되어 있는 자원이 은입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는 실제 수출은 공업 제품 수출이 활발해요. 자, 멕시코는 공업 제품 수출이 많다. 자, 왜냐하면 이 멕시코의 공업 제품은 미국과의 국경지대, 자, 여기가 마킬라도라 산업지대죠. 이 마킬라도라 산업지대가 최근에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 의류제품 같은 조립하거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제품들을 주로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제품 수출은 어디와 연결시켜라? 여기 마킬라도라 산업지대랑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마킬라도라 산업지대랑 연결을 시킨다. 자, 6번의 볼리비아. 자, 볼리비아는 천연가스를 좀 수출하고요. 자, 그리고 주석이 좀 생산됩니다. 천연가스 주석. 자, 그리고 볼리비아가 최근에 리튬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에 대량으로 매장돼 있어요. 자,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주석, 리튬 요 3개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9번의 콜롬비아를 볼게요. 자, 콜롬비아는 석탄과 석유를 조금씩 수출하고요. 자, 그리고 커피도 유명합니다. 자, 석탄, 석유, 커피.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주요 자원과 수출품은 요 6나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와 관련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죠. 대부분 국가들이 도시화율이 80% 이상의 종착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농촌의 일부 지주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로 내몰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촌향도에 의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의 두 번째 도시 구조를 볼 텐데, 중남부 아메리카는 식민지 시대 때 대부분 도시의 도심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도심은 스페인식 광장과 그리고 성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총독부 건물 같은 시청 건물이 있었겠죠. 그리고 독립 이후에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들이 도심에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심은 고소득층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도심 바로 근처, 도심 근처는 출퇴근이 용이한 지점이라서 고소득층의 주거지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후에 농촌에서 이촌 향도한 저소득층은 도심 근처에 고소득층 주거지에는 땅값이 비싸서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 외곽에다가 저소득층의 주거지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외곽의 저소득층 주거지 일부는 불량주택지구가 되어서 슬럼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슬럼가가 브라질의 파벨라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급속한 이촌향도에 의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엄청난 도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 문제는 과도시화입니다. 자,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인구가 집중된 결과 주택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각종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일자리까지 부족한 모든 것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죠. 이건 과도시화라고 합니다. 이 과도시화 중에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을 짓지 못하고 불량주택을 지어서 사는 경우가 많겠죠. 이러한 문제를, 불량주택지구 문제를 우리가 슬럼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브라질을 대표하는 슬럼가가 파벨라 같은 빈민가가 있죠. 그래서 파벨라의 문제, 이런 걸 슬럼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남부 아메리카 도시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종주도시화 현상. 자, 종주도시화는 그 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위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 이걸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주도시화는 수위도시 인구와 2위 도시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2위 도시 인구의 2배보다도 수위 도시 인구가 많은 현상을 우리가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수위 도시 인구가 집중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종주도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게 브라질만은 종주도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브라질의 수위 도시가 상파울루고
2위 도시가 리우데자네이루인데 자, 두 도시의 인구 차이는 2배 이상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종주 도시가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요 도시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자, 마지막 도시 분포를 정리할 텐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해 주는 도시들은 위치와 이름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도시들은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식민지 시대 때부터 발달했던 해안가의 항구도시 케이스입니다. 자, 수탈한 물건들을 항구에 모아서 한꺼번에 유럽으로 실어갔기 때문에 해안가 항구 도시들이 대도시로 발달한 케이스가 많아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해안가 항구 도시들 표시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항구 도시, 자, 기억에 리우데자네이루, 자, 리우데자네이루, 자, 그리고 리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자, 그리고 이응에 표시된 자, 페루의 수도 리마. 요 세 도시가 대표적인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자, 요 도시 자, 상파울루와 자, 미음의 자, 칠레 산티아고. 요 두 도시는 해안가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비교적 해안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안가 항구 도시 케이스로 자, 분류를 할게요. 자, 이렇게 5도시가 해안가 항구 도시 혹은 해안 접근이 용이해서 일찍 개발된 도시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적도 근처에 위치한 나라라면 해발 고도가 높은 지점에 대도시가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시원해서 그렇죠. 그래서 고산도시 들이 대도시로 발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도시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먼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고원에 위치한 멕시코 시티. 자,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자, 여기서부터는 안데스 고산지대입니다. 자, 적도가 통과하는 안데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에콰도르 수도 키토, 그리고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자, 현재 페루의 수도는 아니지만 잉카 시절의 수도였던 쿠스코. 자, 요 5도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수도가 아닌 도시가 쿠스코죠. 자, 쿠스코는 잉카 제국 시절의 수도입니다. 자, 현재 페루 수도는 리마고요. 자, 그리고 아스테카 시절의 수도라고 하면 우리가 멕시코 시티입니다. 자, 멕시코 시티는 현재 멕시코 수도이면서 아스테카 제국 시절에도 수도였습니다. 브라질의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두 도시가 아니죠. 자, 브라질의 수도는 여기 디귿에 표시된 브라질리아입니다. 자, 원래 1960년대까지는 브라질 수도가 리우데자네이루였다가 브라질이 아마존과 내륙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도를 브라질리아 내륙의 계획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만들어진 계획 수도가 브라질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 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첫 번째, 대도시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가 수도가 아니고 브라질리아가 수도다. 그래서 수위 도시와 수도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브라질은 종주 도시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의 기후들을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먼저 브라질리아는 남반구 사바나 기후고요. 자,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는 남반구 사바나 기후 혹은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정도의 기후가 나타납니다. 최하늘 기온이 17도, 18도 요 내외이기 때문에 열대 혹은 온대 기후 경계선쯤에 위치를 하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중위도 지역이라 온대 기후입니다. CFA 온난 수분 기후고요. 대륙 서안 쪽에 산티아고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페루 수도 리마는 사막이에요. 여긴 사막. 자, 아타카마 사막이 요렇게 있죠. 페루부터 칠레 북부까지 선생님이 지금 빗금 그어 놓은 곳이 아타카마 사막이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고산 도시들은 다 열대 고산 기후, 상충 기후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기후들도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 하면 리우 카니발, 자, 삼바 축제. 자,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쿠스코는 쌤이 강조했던 게 잉카 제국 시절의 수도였고, 아스테카 제국 시절의 수도는 멕시코 시티였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표시한 도시 중에 수도가 아닌 도시가 쿠스코가 현재 수도가 아니죠. 자, 그리고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가 현재 수도가 아닙니다. 그 외의 도시들은 다 지금 현재 그 나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와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 도시가 출제되었던 올해 구평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거. 자, 가 도시는 해양 경관이 유명한 도시로 2016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 그리고 땡땡 카니발, 리우 카니발이 개최되는 도시니까 가 도시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죠. 리우데자네이루. 자, 그리고 요 예수상 같은 랜드마크도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 도시는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 도시고 고산지대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멕시코의 수도, 그리고 아스테카 시절의 수도였던 멕시코 시티가 나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볼게요. 잉카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로 마추픽추와 같은 국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추픽추는 페루에 있죠. 페루의 잉카 시절의 수도인 쿠스코입니다. 자, 가나다를 찾았고요.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가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죠. 리우데자네이루가 현재 수도가 아닙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나는 해당 국가의 수위도시다. 멕시코 시티는 수도면서 수위도시입니다. 그러면 니은 맞는 거죠. 멕시코 시티는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대도시고요. 자, 그리고 디귿에 다가 속한 국가에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유니 소금 사막은 선생님이 리튬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볼리비아에 위치한 사막이죠. 쿠스코는 페루에 있기 때문에 자, 두 나라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6월 모평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도 경도가 주어졌고요. 네 나라를 연결해야 됩니다. 나이지리아, 남아공, 아프리카 두 나라가 있고요. 브라질, 콜롬비아, 남미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남미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도를 반드시 서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W로 표시되어 있는 자, 요 두 나라가 브라질 아니면 콜롬비아입니다. 자, 브라질하고 콜롬비아 중에 브라질이 더 동쪽에 위치하죠. 브라질이 더 본초 좌우선에 가깝기 때문에 경도 숫자가 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브라질 수도는 남반구에 위치하니까 다가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롬비아가 상대적으로 브라질보다는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경 숫자가 커야 되고요. 자, 거기다가 북반구에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가 위치해서 가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죠. 자, 남미의 두 나라 연결했고요. 자, 아프리카 두 나라를 볼 텐데 남아공이 남반구에 위치하니까 위도를 S를 써야 되고 나이지리아는 북반구에 위치하니까 위도를 N, 북위를 써야 됩니다. 자, 나가 북위를 쓰는 나라니까 나가 나이지리아 수도. 자, 그리고 남위를 쓰는 라가 남아공의 수도입니다. 자, 이렇게 네 나라, 네 도시를 연결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1번에 가는 내륙 개발을 위해 20세기에 조성된 계획도시. 이건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를 설명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를 설명하는 말이고요. 자, 2번에 다는 해당 국가의 수위도시다. 브라질의 수위도시는 브라질리아가 아니고 상파울루죠. 자, 그래서 1번, 2번 둘 다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이자 산유국은 나이지리아이기 때문에 자, 남아공이 아니고 나가 돼야 맞는 거고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콜롬비아 수도는 보고타고요. 자, 보고타가 적도에 가까이 위치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고산도시입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수도가 고산 지역에 위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은 나이지리아 수도 나가 고산도시인 가보다는 더 높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영국 런던과의 최단 거리의 도시는 경도를 봤을 때 요거 본초 좌우선에 가장 가까운 나이지리아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중남부 아메리카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